자, 여러분들 네 번째 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은 131번부터 140번까지인데요. 요 네 번째 강에 집중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이라 그랬죠. 유사한 어휘를 구분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대충 집어넣어 보면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단어의 뉘앙스나 어감을 이용하시거나 혹은 따라다니는 단어들 있죠. 결합되는 특정 전치사 등등등의 정보를 이용해서 오답으로 하나를 제거하고 하나를 선택하는 유형의 문제가 자, 마지막 131번에서 140번 사이에 집중 배치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단어의 수위 자체가 그냥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안 쓰시는 그런 단어들이 어휘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문제들이 그런 것들이 출제되었는지 131번부터 좀 꼼꼼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자, 31번 문제를 보시면 designated부터 시작해서 permitted까지 자, 지금 ed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고 비동사와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동태의 어휘 문제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단 be designated라고 하는 것은 지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designated driver 이렇게 얘기하면 술자리에서 나중에 친구들을 운전해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서 술 안 먹는 운전자를 지정된 운전자라고 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모임이 있으면 혼자 술 안 먹고 음료수 마시면서 같이 수다 떠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designated drivers의 개념이 별로 없지만 미국에서는 designated driver가 모임 때마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자주 있진 않아요, 그것도. 자, 그런데 그렇게 지정하다의 뜻이 있고요. financed는 돈 대다죠. 그러니까 be financed라고 하면 그러니까 재정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지원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s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히 명사로 고정된 커다란 건물이나 자, 그런 어떤 구조물을 우리가 station이라고 하죠. 따라서 동사로는 어디에 고정시키다, 배치시키다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군대 같은 경우에는 딱 어디에 고정시키다라고 하면 주둔하다의 뜻도 있죠. 따라서 주둔되다의 뜻이 될 거고요. permitted는 허용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의 내용으로 보아서 어떠한 동사가 PP형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내용상 적절하겠습니까? 자, 일단은 수식어구들 빼고 필수성분만 해보면 10개의 공간이 뭐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 those customers, 고객들입니다. 핸디캡을 가진 그런 고객들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고객들을 위해서 10개의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지정 할당된다로 가시는 게 맞겠죠. 따라서 중간에 있는 수식어구들을 해석하지 않으셔도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답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여기까지 해석을 했는데도 답이 2개 이상인 것 같다. 그럼 더 자세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오답이 되는 이유와 정답이 되는 근거가 그 나머지 정보들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하시는 것은 시험 보러 가셔서도 시간의 낭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자세하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 공간은 어디의 공간이에요? 슈퍼마켓의 주차장입니다. 슈퍼마켓 주차장의 앞쪽에 10개 공간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고객들이고요. physical이라고 하니까 신체적인 그런 장애네요. 그죠? 자, mental handicaps 이렇게 얘기하면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as mandated라고 하면 뭐뭐 된 것처럼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자, 일단 부사절의 접속사 다음에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된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분사구문으로 보셔서 as 다음에 주어 생략, 그 다음에 동사를 being으로 바꿨다가 being도 생략. 이렇게 여러분 분사구문으로 이거를 보셔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mandate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는 자, 명령의 뜻이죠. 자, 그런데 동사로 쓰게 되면 명령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시되고 명령된 것처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 생략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어 비동사가 생략된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빙이 생략된 분사구문으로 보시는 것이 좀 더 이론적으로는 합당합니다. 자, anyway, 그래서 시에 의해서 자, 어떻게 강제가 되고 명령이 되었듯이 자, 그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자, 위해서 고객들을 위해서 지정 할당되어 있는 것이 10개의
자, 그 전면의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이 문장의 지금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as 다음에 pp가 왔을 때 접속사 as 다음에 어떻게 주어 동사가 안 오고 pp가 왔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여러분들 앞에 빙이 생략된 분사구문으로서 처리한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 정도를 앞쪽에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자, 그럼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이 문제는 마무리를 하고요. 저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2번입니다. 자, 13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를 쭉 보니까 품사가 또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시면 성공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provided that은 if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은 해설하면서도 걱정이 조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이 단어를 if로 알고 있을 것인가? 이거는 수거 접속사예요. 마찬가지로 provided가 아니라 providing이 와도 자, 똑같이 if의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대시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providing과 provided가 떡하니 접속사 자리에 나와 있어도 여러분들 그것을 정답으로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지우면 안 돼요. 이거 접속사 아니야. 라고 지우는 순간 한 문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품사를 매우 조심해야 될 단어로 별표 2개 드립니다. if의 뜻이에요. C번도 접속사죠. 자, 뭐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누구누구가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고요. just as는 딱 누구누구가 뭐뭐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입니다. 혹은 얘는 명사가 와도 되죠. 딱 뭐뭐와 같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aside from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토익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자, 빈출 자, 수거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aside는 부사고요. from이 전치사인데요. 자, 요거는 지금 한 단어의 전치사 취급해요. 동의어들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니까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part from이라고 하는 게 잘 나오고요. apart from. 또 누가 있을까요? 자, besides,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자, 요거는 beside하고는 달라요. besides,입니다. beside는 뭐뭐 옆에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가 더 있죠. in addition to가 있습니다. 무엇 이외에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amenities,까지의 주어 동사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수라면 A와 C를 바로 지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답으로 이제 쓰시면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호텔의 편의시설 있죠. amenities는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뜻으로 토익에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이것도 별표 하나 드릴게요. 이것 이외에도 또 다른 주요한 draw는 이 단어는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수식어구니까 일단 하지 말고 또 다른 draw는 뭐냐면 바로 요리 및 음식인데요. 자, 그것이 누구 밑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바로 이 사람의 리더십 하에서 만들어지는 요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요? 바로 renowned라고 하는 단어죠. renowned는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ed가 붙어 있으니까 renown이 동사라고 알고 있죠? 아니에요. renown은 명사로 명성의 뜻입니다. 자, 따라서 자, ed가 붙었되 저것은 동사에 붙은 ed가 아니고요. 그냥 ful이 형용사형 어미인 것처럼 renowned 다음에 형용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ed가 붙은 거예요. 무슨 뜻? 유명한의 뜻입니다. 저명한 셰프인 피에르 고자르드라고 하는 이 사람의 리더십 하에서 만들어지는 요리가 또 다른 draw는 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목을 끌거나 주의 집중 따위를 끌어들이는 것, attraction의 뜻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 매력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디에? 바로 이 리조트에 대한 자, 또 다른 이목을 끄는 것이다. 뭐 말고도 편의시설 말고도 요것이 자, 또 다른 이목을 끄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것 말고 또 다른 뭔가를 설명할 때 우리가 지금 쓰는 어구이기 때문에 문맥상 정확하게 지금 일치하는 어구는 D번이라는 것이죠. 딱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just as도 전치사긴 하지만 내용 성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32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수거이기 때문에 자, aside from, apart from, besides, in addition to까지 동의어 정리 다 해드렸고요. 자, draw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한번 끌다라고 하는 동사지만 명사로 사용이 되게 되면 당연히 남의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 관심 따위를 끄는 것의 의미도 있다는 것. 그래서 다른 표현들은 attraction의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어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33번입니다. 자, 33번은 다행스러워요. 자, 이건 동사 구성의 자, 이제 어법 문제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가 아닌 놈을 지우면 D번을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셔가지고 자, 요거는 그러면 숫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주어가 무엇인가요? 자, 바로 bringing이 동명사고 얘는 목적어죠. 그러니까 얘를 주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병을 갖다가 가지고 오는 것은 자, 금지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가도 주어는 가지고 오는 것이 주어지 병은 아니에요. 병은 bringing의 목적어입니다. 따라서 단수이기 때문에 능동수동을 따지지 말고 A번을 지우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prohibits가 그러면 능동이냐 수동이냐만 따져보시면 되겠죠. 이 문제 시제까지 갈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목적어가 이하에 동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지하다의 타동사인 prohibit는 수동으로 구성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그 병을 가지고 오는 것이 스스로 금지할 수는 없어요. 의미상으로도.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해석해 볼게요. 해변으로 자, 그 유리로 된 병을 갖다 가지고 오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유는 자, 위험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의 위험함이에요? 자, 바로 cutting bare feet가 되겠죠. bare가 뭐죠, 여러분들? bare는 벌거벗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맨발입니다. 맨발을 cut, 벨 수 있는 위험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만약에 깨진 병이 남겨져 있다면 모래 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구성의 문제는 다시 한번 수태, 시제가 모두 맞는 걸 따지는 거니까 수태, 시제 중 오류가 있는 것들을 지우다 보면 시제까지 가기 전에 답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 감각적으로 찾을 수 없으면 1이 꼭 답을 찾으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4번입니다. A번의 experiment 실험부터 시작해서 D번의 applications까지 전부 다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B번의 attendant는 참석자가 되겠고요. candidates는 후보자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명사가 나오는 게 좋을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자, 박사님께서 검토했습니다. 자, medical files를 그러니까 의료 관련된 파일을 검토해 봤는데요. submit이라는 동사가 아니니까 분사네요. 제출되었어요.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제출된. 자, 그리고 어땠습니까? carefully selected. 골랐습니다. 3명의 환자를 골랐는데 자, 그 환자가 바로 어떤 환자예요? 자, 좋은 뭐뭐뭐가 될 환자가 되겠습니다. 뭘 위해서? ground breaking은 땅을 깨는 거니까 ground breaking은 공사를 처음 시작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대미문에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수술을 위한 아주 좋은 후보자가 되는 자, 그런 3명의 환자를 선택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좋은 후보자가 들어가야 자, 문맥이 형성되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환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who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격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자, are 앞에 중복생략된 주어가 누구예요? 환자들이에요. 따라서 환자들이 주어 자리에 나와 있고 명사가 보어가 되는데 둘은 뭐가 돼야 돼요? 동격이 돼야 되죠. 환자들이 뭐뭐뭐입니다가 되려면 여기는 사람 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원서의 뜻을 가졌거나 실험의 뜻을 가진 그 단어들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좋은 후보자가 될 자, 그런 3명의 환자를 선택했다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의 candidates로 가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 갑니다. 35번인데요. 자, 35번 같은 경우에는 for 이하의 자, 형용사를 찾으면 되는데 다 형용사예요, 여러분들.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형용사가 들어오는 게 문맥상 가장 적절할까요? 자, 보시면요.
마거렛스의 라는 그 레스토랑의 베이글즈는 자, 뭐 이런 얘기인데 요거 둘 다 대문자니까 베이글즈도 고유명사래요. 그죠? 그래서 식당 이름이에요. 식당이 어떻습니까? 알려져 있는데 뭐 때문에 알려져 있어요? 매 식사 때문에 알려져 있나요? 자, 이게 의문사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는 의문사가 들어가는 건 무조건 자기가 이끄는 문장의 맨 앞에 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 여부와 관련 없이 오답으로 지을 수 있고요. 한 번에 아침 때문에 그래요? 아니죠. 이 식당의 breakfast, for its breakfast가 되겠습니다. 자, 그 식당의 breakfast 샌드위치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it's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it's와 같은 단어는 대개 어디에서 많이 나와요? 인칭 대명사의 문법 문제로 주로 나오는데 야, 요것도 어휘 문제로도 이렇게 출제되네. 이런 유형의 문제는 그다지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만 어휘 문제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당의 요 샌드위치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자, be known은 잘 아시겠지만 잘 알려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뭐뭐로서 알려져 있으면 as 다음에 자격이 오고요. to도 잘 와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고 for가 오게 되면 이유입니다. 뭐 때문에 유명하고 뭐 때문에 알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샌드위치 때문에 유명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부가 설명이 붙어 있는데요. 자, 그 샌드위치 설명해 보세요. 어떤 거예요? 프라이드 에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트립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작은 조각, 얇고 작은 조각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래서 스트립이라고 하는 것이 껍데기 따위를 벗기다, 옷 따위를 벗기다의 그런 뜻도 물론 있지만 자, 스트립이라고 하는 자, 단어는 작은 조각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조각의 베이컨이 되겠죠. 치즈 그리고 아보카도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어디 위에? 해바라기 씨 베이글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 자, 그런 샌드위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35번까지 마무리 짓고요. 자, 네 번째 강의 전반부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은 자, 문제 유형들을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들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휘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만 어법 문제였죠. 어휘가 그다지 아직까지는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 요 그 전반부 강의가 끝나고 후반부에 조금 어려운 어휘들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주의 집중해서 후반부 강의까지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전반부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죠. 자, 마지막 5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문제가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도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어떻게든지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발견되는 수도 있으니까 자, 요게 그대로 토익 시험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시면 문제 보세요. 36번 문제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되게 어렵죠? 이 문제는. 일단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품사가 접속사고 further는 형용사와 부사예요. 이건 조금 이따가 의미는 추가 설명드릴게요. above all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자체가 부사입니다. above all 그러면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라고 하는 얘기고요. nevertheless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부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요, not dumbfounded라고 하는 표현 앞에 뭐가 나오면 좋겠어요? 이거 참 미치겠네. 그죠? 야, 이거 dumbfounded의 무슨 뜻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꼼수가 한 가지가 있죠. 자, A번에 although가 들어가게 되면 접속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접속사가 들어가면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거나 분사구문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뭐가 생략됐습니까? being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as 다음에 pp 봤잖아요. as mandated, 요구되어지는 것처럼, 명령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봤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although dumbfounded는 not dumbfounded는 자, dumbfounded 되지는 않았지만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결국은. 나머지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부사들이기 때문에 답이 되기가 굉장히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자, 이런 설명들이 사실은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앞쪽에 컴마와 컴마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뭔가요? 삽입된 지금
얘는 삽입된 거잖아요. 삽입된 부사의 덩어리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보세요. ed가 말이에요. 어떻게 부사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분사 구문이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분사 구문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부사가 와가지고 뒤에 있는 dumbfounded를 수식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려면 not과 dumbfound 사이에 지금 들어가야 말이 되는 것이지 부사들이 이렇게 앞쪽에 튀어나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설명 정도면 귀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설명을 하기 전에는 이 설명이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죠.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안 되더라도 이거 분사구문에 지금 빙 생략되고 지금 남은 접속사가 복원된 분사구문 아니야? 라는 어법 지식을 동원하면 풀어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나 혹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 해석하시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근데 해석이 잘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였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그런 차원에서는 난이도가 좀 높은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시면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보실게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시험장에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해석을 해봤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놀랬어요. 중간에 삽입된 건 빼고 해봅시다. 어디에 놀랬습니까? 바로 낮은 평균 점수에 놀랬습니다. 자, 어떤 그 사람의, 그러니까 교수님이 놀랬는데요. 어떤 학생의 midterm examination, 중간고사에 대한 점수가 어땠어요? 되게 낮았나 봐요. 그 낮은 점수 때문에 놀랬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dumbfound 되지는 않았지만, 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dumbfound 되지 않은,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dumbfound는 뭐죠? extremely surprised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비슷한 뜻인데 교수님이 너무 놀라서 자빠져 버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낮은 점수 때문에 놀랐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단어가 조금 쉬웠으면 분사구문을 적용해 보기도 좀 쉬웠을 것이고 나머지 부사들도 집어넣어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봤을 텐데 자,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꼼수라도 좀 부려서 이거 분사구문 아니야? 라고 하는 자, 그런 논리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봤으면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난이도가 좀 있었죠? 36번 아마 틀린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7번 가죠. 요 문제는 어때요? A, B, C, D의 그 선택지가 다 명사고 뜻이 달라요. acceleration은 가속이고요. confidence는 자신감이죠. 그 다음에 performance는 뭐 이행, 실행, 수행의 뜻이고, 자, 특히 업무 수행, 공연, 뭐 이런 뜻 다 있죠. 자, 그 다음에 upkeep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upkeep이라고 하는 건 유지 혹은 양육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적절한 명사를 집어넣어 보세요. 복합 명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직원들에 대한 검토 평가가 자, 기반하게 되는데요. 오로지 유일하게 어디에 기반하게 됩니까? 객관적인 자, 바로 업무 수행의 데이터에만 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적인 인상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닥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정답이 눈에 딱 보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D번의 upkeep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태까지 정답으로 거의 출연한 적이 없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토익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요렇게 선택지로 등장했던 단어는 다음 판의 정답으로 출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가 이렇게 선택지 중에 나왔을 때는 항상 눈여겨서 봐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37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그다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네요. 8번 가시면요. 이 문제도 은근히 어려워요. 자, 보십시다. 개가요. 기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다라고 하는 거는 일형식의 자동사니까 이 아에 부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거든요. 어디로? 땅바닥으로. 그러니까 바닥에 바싹 붙어서 개가 기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뭐가 붙어야 돼요? 부사가 와야 되면 얘가 답이네. 맞죠? 그런데 여기다 쓰신 분들 다 틀렸잖아요, 지금. 맞죠? 땅바닥에 낮게 기어왔다라고 하면 틀렸을 거예요. 자,
요 lowly라고 하는 단어는요, 낮게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찮은이라고 하는 개념의 형용사입니다. 참 신기하죠.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보통 부사가 되는데 왜 그래요? 자, 바로 low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와 부사의 동일형이에요. 낮은 낮게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lowly라고 하는 단어 주의하셔야 돼요. 토익이 이런 거 참 좋아하죠. late가 늦은 늦게인데 lately는 최근에. hard가 자, 뭐 열심히 하는 열심히. 혹은 뭐 어려운의 뜻도 있고 뭐 그 hard는 형용사로 뜻이 많죠. 딱딱한의 뜻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hardly는 뭐예요? hard랑 관련이 없잖아. 거의 뭐뭐하지 않다. short가 뭐죠, 여러분들? 짧은 짧게. shortly는 뭐예요? 곧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형용사 부사 동일형인데 전혀 관계없는 자 그런 ly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들 ly형이 나오면 부사인데요. lowly는 하찮은이라고 하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자, 그래서 B번에 답 쓰신 분들 틀렸을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정답이 low가 되겠습니다. 개가 땅바닥에 낮게 붙어갖고 기었습니다. 자, 바로 싸우면서. 자, against는 반대와 대립이죠. 강한 바람과 싸웠습니다. 그죠? 뭐 하기 위해서? 자, get to the safety of the house. 집안의 안전한 그런 지역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개가 막 바람이 막 부니까 막 낮게 막 기어가는 이런 정황을 묘사하는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사 low를 답으로 찾아내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으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역시 30번 대 후반대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밌지 않아요, 그러면? 어렵게 내려면 얼마든지 우리가 자주 안 쓰는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내면 많이들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감수하세요. 알겠죠? 아, 새로운 정보 나왔다. 좋다. 라고 공부하셔야지 맨날 나왔던 것들만 반복해서 보고 익숙해져서 그것만 맞추고 오면 고점수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고득점을 원하신다면 자,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틀리는 거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 해야 도대체 안 틀리는 거야? 사실 끝이 없죠. 그죠? 네, 그런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39번이고요. 39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어 동사가 두 개 연결돼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100% 접속사가 필요하고요. 자, 근데 다 접속사로 쓸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Field reporter. 자, field reporter는 현장 기자고요. 자, 그다음에 백업 기자. 그러니까 그 메인 기자 밑에 자,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기자를 말해요. field reporter입니다. 이 사람이 제공받았습니다. 자리를. 그죠? 예. Sitting at the anchor desk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와우, 앵커 자리에 앉는 자 그런 자리를 제공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앵커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자리를 제공받았는데요. 자, 그녀가 어땠습니까? 가장 시니어 리포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송국을 위한 가장 나이가 많은 리포터였기 때문에 그죠? 가장 오래된 그런 리포터였기 때문에 앵커 자리에 앉는 그 포지션을 기자가 제공받았다. 이것은 당연히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고 그래서 결과가 제공받았다. 이렇게 가시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정답은 as로 가시면 됩니다. as는 뜻이 굉장히 많은 그런 접속사인데요. 여기서는 때문에 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됐죠. 자, as는 이외에도 뭐뭐 할 때 라고 하는 when의 뜻도 있고 자, 때문에의 뜻 방금 소개했고요. 자, 그 다음에 as가 두 개 그죠? 양쪽으로 샌드위치로 나오면 비교의 접속사죠. 만큼의 뜻도 있고 자, 뭐뭐 하는 것처럼 이라고 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자, 양태라고 해요. 그런 것도 있고 비례도 있죠. 뭐뭐 함에 따라. 굉장히 뜻이 다양한 접속사고요. 뜻이 이렇게 5개나 되는 접속사는 접속사 중에 유일하게 as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if는 뭐뭐라면 명사절에 쓰이면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고 whether는 명사절에 쓰이면 뭐뭐인지 아닌지 부사절에 쓰이면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의 뜻이고요. once는 일단 뭐뭐하기만 하면의 뜻을 가진 자,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접속사들은 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참고로 once는 부사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기본에 충실하세요. 다시 한번. 자, 그러시면 이 문제 마무리 짓습니다. 마지막 40번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단어 자체의 수위가 그냥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allege라고 하는 단어는 뭐죠? 저건 단언하다의 뜻이 되죠. 그래서 자, 이 샌드라의 대학 그 advisor가 되겠죠. 자문 역할을 하시는 분, 조언자가
자, 단언했다. 이런 얘기. 주장했다. 이런 뜻이에요. 단언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단언하다라고만 알지 마시고 주장하다의 뜻입니다. 두 번째, vow는 맹세하다의 뜻이고, pursue는 자, 추구하다 이런 뜻이죠. urge는 재촉하다, 요구하다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보시면요. 두 개가 답이 나와요. 자, 샌드라라고 하는 사람의 대학 그 어드바이저가 그녀한테 자, 추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지금 pursue가 지금 두 번 나와 있네요. 그죠? 뭐를? 어떤 직업을 쫓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떤 직업입니까? elementary education.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런 교육의 그런 직업.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직업을 쫓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 그래요? 그녀의 affinity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능과 소질 때문에 그런 것이죠. for children and learning 되겠습니다. 아이에 대한 자 그런 어떤 재능. 자, 그 다음에 그 learning이라고 하는 건 학습에 대한 그런 재능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초등학교 교육의 직업을 쫓으라고 그녀에게 요구했다, 재촉했다기 때문에 정답은 D번인데요. 그녀한테 그 직업을 쫓으라고 주장했다라고 해도 말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alleged는 대절을 취해서 주어 동사로는 갈 수 있는 동사인데요. 자, 오형식으로는 못 쓰는 동사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뜻만 가지고 풀 수 없었던 문제입니다. 동사가 사용되는 패턴을 정확하게 아셨어야 돼요. 그런데 반면에 urge라고 하는 단어는 somebody가 뭐뭐 하도록 자, 그렇게 요구하다, 재촉하다의 뜻은 있어도 urge that은 반대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형식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 that 플러스 주어 동사에서 요놈을 목적으로 쓰고 요놈을 목적 보호로 쓰는 거를 우리가 오형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쓸 수 있는 동사들도 있고 요렇게만 쓰는 동사도 있고 요렇게만 쓰는 동사도 있는데 alleged는 안타깝게도 누구누구가 뭐뭐 했다라고 주장하다의 삼형식으로는 쓰는데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주장했다의 뜻으로는 쓰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동사의 패턴까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자, 그런 문제였고요. 원어민들은 이런 것들을 뭐 아주 수월하게 답을 씁니다. 왜? 본 적이 없어요. 저렇게 오형식으로 쓰는 걸. 어색해요. 그냥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40번 같은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한 2개 정도, 3개 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역시 36번부터 40번까지가 여러분들의 고득점의 관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그 마지막 4번째 강의, 자, 강의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자, 이제 한 강 더 남았죠? 집중력을 잃지 않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집중력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쫓아오시길 바라요. 자, 그러시면 5번째 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